정보를 주잖아요. 자, 보세요. 1차 포장이 있고요. 2차 포장,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이 있어요. 그러면 용기가 좀 크면 적어야 될 것들을 다 적을 수 있겠죠. 근데 용기가 작으면 다 못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뉘어 있습니다. 1차 포장의 필수적인 개념이에요. 첫 번째, 화장품의 명칭. 넌 이름이 뭐니? 물어보잖아요. 너 대체 이름이 뭐야? 그쵸? 이름 알아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화장품의 명칭. 두 번째는요. 그래서 너희 부모님은 누구신데?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요즘 좋은 표현은 아닌데 하여튼 옛날엔 그랬어요. 예? 아시잖아요. 그만해라. 많이 먹었다 아이가. 그 영화 뭐야 거기. 네가 가라 하와이. 그 있잖아. 이름 기억이 안 나고 대사만 기억나는데 거기서 얘기하시잖아. 딱 이렇게 나오니까 유호성 씨 나오니까 팔딱 거대 선생님이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오빠. 그쵸. 예. 예. 우리 부모님은 누구예요? 화장품의 부모님은 화장품 책임 판매 업자의 상호예요. 주소까지는 필요 없어요. 지금 공간이 작아 죽겠는데 무슨 그 긴 주소를 적어요. 그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식별번호, 고유 식별번호가 있겠죠. 제조번호, 예, 바로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제조번호가 있습니다. 제조번호. 제조번호는 굳이 야 그냥 명칭만 있으면 되지 왜 제조번호를 적어? 여러분 제조번호가 AAA가 있고 그 다음에 1년 있다 BBBB가 있고 또 1개월 있다 CCC가 있었을 때 나중에 봤더니 화장품이 들어가서는 안 될 스테로이드가 검출이 됐어. 어디서? 제조번호 B에서만 검출이 됐어. 그러면 모두 다 회수할 게 아니라 A하고 C는 놔두고 B만 회수해야 되잖아. 그런 어떤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명칭과 책임 판매업자의 상호는 그대로 상수처럼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제조번호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사용기한. 이거 언제까지 써야 되느냐를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암기, 무조건 암기입니다. 무조건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넌 이름이 뭐고 아버지는 누구시고 너 주민번호 정말 얘기해봐. 정말인가 한번 보게. 그리고 너 몇 살이니? 물어보는 것처럼 이제 몇 년 사용기한이 남았는지 인간으로서. 그래서 명칭, 책임 판매업자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1차 포장이 크다라면, 용량이 크다라면 적을 공간이 많죠. 또는 2차 포장에는 우리가 반드시 적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 명칭 그대로 따라 나왔고요. 근데 상호도 그대로 따라 나왔는데 이번엔 주소까지 나와야 돼요. 2차 포장에선 또는 1차 포장에. 그러니까 필수는 아니라는 거. 여기서는 1차 포장 필수고. 그리고 나서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전성분이죠. 전성분. 이게 전성분인데 단서 붙었다. 인체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은 제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외가 되는 케이스는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량 나와야 되잖아요. 용량 또는 중량. 제조번호 그대로 나왔고 그리고 사용량 그대로 나왔고 그리고 이제 가격도 알아야 되겠죠. 뒤에 이제 가격 표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가격도 이제 알아야 될 테고 만약 기능성 화장품이라면 그 기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문구들이 나와야 되겠죠. 예, 뒤에 이제 표시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갈 거고 사용상 주의사항이 있잖아요. 본 제품 사용 시 뭐 어떤 것들이 있으면 사용을 즉시 중단할 시오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총리령 대통령령 아닙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1차 포장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암기, 그 다음에 넓은 1차, 용량이 큰 1차나 2차 포장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숙지하시면 되는 개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내용이 있죠. 자, 이제 지워도 되죠. 추가적인 내용은 뭐냐면 용기가 너무 작다라면요 1차 포장에서도 10ml 이하일 때는 명칭, 10ml 이하일 때는 상호, 10ml 이하일 때, 10ml 이하일 때 제조번호, 10ml 이하일 때 사용기한 이렇게도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특히 10ml 이하일 때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가 본다면 이제 바코드가 있어요. 바코드. 화장품에 다 바코드 들어가 있는 거 여러분들 볼 수 있겠죠. 바코드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능성 화장품의 이제 심사를 받거나 기능성 화장품이에요. 그럼 반드시 따라 나와야 되는 단어가 심사 또는 보고잖아요. 기억하시죠? 이제 알겠죠. 문장들이 막 눈에 좀씩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반복하면서 자꾸 문장이 눈에 들어와 익숙해져야 돼요. 내가 이 책 속에서 편안하게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책이 어색하면 안 돼요.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효과, 그 다음 용법 용량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주름 개선 제품이라면 효능효과에 보통 이렇게 쓰입니다. 피부에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 용법 용량이라면 본품 적당량을 취해 피부에 골고루 펴 바른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구가 어디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기능성 화장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기 자세히 봐보세요. 기능성 화장품 아닌 건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는데 긴 것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어디 2차 포장에 1차 포장에는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의무는 아니니까 1차 포장에. 근데 2차 포장에는 의무니까. 그리고 요거 잘 보세요.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했을 때 성분명과 함량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어떤 거냐면 콜라겐 크림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알죠. 콜라겐이 미량 들어가 있다는 거. 하지만 일반 대중들, 소비자들 같은 경우 콜라겐 크림이라고 얘기하면 이 화장품에 콜라겐이 가장 많이 들어간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콜라겐 탄력 크림이면 전 성분 쭉 있을 때 거기 들어간 콜라겐이 그냥 콜라겐이어도 되겠지만 콜라겐이 아니라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이 들어가 있다면은요. 전 성분이 쭉 적혀다가 이 콜라겐 파트에서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 1% 들어갔으면 1%, 10% 들어갔으면 10% 반드시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세라마이드 크림이라고 돼 있으면 전 성분에 세라마이드 몇 %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EGF 세럼이라고 돼 있으면 전 성분에 EGF 표준가 뭐였어요? RH 올리고펩타이드-1 뭐 몇 % 또는 몇 ppm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간단한 퀴즈.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건 나오지도 않아요. 전 성분에 콜라겐이 안 들어갔는데 제품 이름은 콜라겐으로 적을 수 있다 없다? 없겠죠. 왜? 전 성분의 성분과 함량을 적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전 성분이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름을 콜라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거 유심히 보세요. 인체세포 조직 배양액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억하시죠? 하지만 안전기준에 적합하면 사용할 수 있다. 그때는 안전기준에 적합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들어가 있는 경우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무엇도 얘네들은 함량도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또한 배우셨던 천연 또는 유기농. 자, 우리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볼까요? 천연 성분이 몇 퍼센트? 95%. 자, 유기농 성분이 몇 퍼센트 이상? 그죠? 10. 아울러 천연도 95. 그쵸?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기억 안 나면 복습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표시 광고하라는 경우에는 그런 천연 또는 유기농 원료의 함량도 기재가 돼 있어야 돼요. 자, 함량 기재돼야 되는 거 두 가지 기억 여러분들이 꼭 해주세요. 나머지는 숙지하셔도 되는데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암기한 숙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입 화장품 제조국의 명칭.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조국 명칭을 생략해도 되는데 제조국이라면 해야 되고요. 명칭, 제조국의 명칭 필요하고 제조회사명도 필요하고 심지어는 그 주소. 그러니까 우리도 책임 판매업자 상호 주소 나오잖아요. 제조업자 상호 주소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입 제품일 땐 그 주소, 소재지까지도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일부 기능성 제품의 경우 이거 중요합니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일부 기능성 제품은요. 자, 요거는 하늘색으로 이런 표현이 들어간대요. 표현부터 볼게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 어떤 것들? 2017년도부터 새로 만들어진 피부 대상 기능성 화장품들. 무엇? 탈모 증상 완화, 여드름 피부 완화, 피부 장벽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 튼살로 인한 붉은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 얘네들. 그러니까 우리 보편적으로 웬만한 소비자들이 과거에 있었던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 자외선 차단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 얘네들은 화장품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탈모라는 표현, 특히 여드름이라는 표현, 피부 장벽 표현, 튼살이라는 표현을 보면은 이게 왠지 의약품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텍스트 문장을 적으면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 문구를 반드시 넣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개념은 그거였잖아요. 2017년도에 추가적으로 만들어진 기능성 화장품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용 기준이 지정 고시되는 원료 중 보존제의 함량. 자, 어떤 경우에 영유아용 제품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어린이용 제품이었잖아요. 그렇게 표시 광고를 특정했었을 때.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해 두실 가치가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런 개념들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화장품의 간소화 기제, 뭐 앞에 어떤 것들을 적어야 된다 했는데 너무 많잖아요. 정말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용 이렇게 간소화를 하는 개념에서는요, 간소화를 한다는 얘기 무조건 간소화가 아니라 내용량이 10ml 또는 10g 이하의 화장품의 포장, 너무 용기가 작으니까 이런 것들에 간소화시킬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또 이런 표현 나오네.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는 용도 화장품 뭐라고요? 샘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샘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간소화시킬 수 있는 것 숙지하시고요. 그러면 간소화해서 적어야 되는 건 뭐냐면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 넌 이름이 뭐니? 아버지가 누구시니? 아니면 어머니는 누구시니? 그쵸? 예. 그 다음에 너 주민번호 어떻게 돼? 너 앞으로 몇 년 더 살 수 있는지 네 나이 좀 알려줘봐. 사용기한 또는 개봉 사용기한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뭐예요? 가격이 추가돼 있어. 가격. 아무리 10mm여도 가격은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격. 예. 다만 견본품이랑 비매품, 쉽게 얘기하면 샘플이죠. 예, 얘네 등은 자 제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제가 이제 사용기한이라고 얘기했고요. 사용기한 기억하시죠? 개봉 후 사용기간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용기한은 사용기한 끝! 클리어예요. 근데 개봉 후 사용기간은요, 반드시 같이 적혀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제조 연월일이 병기돼야 된다. 그래서 자, 개봉 후 사용기한은 제조 연월일이 같이 들어가야만 된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사용기한으로만 적혀있는 놈들은요, 제조 연월일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넣어줘도 돼요. 하지만 안 들어가도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개봉 후 사용기간으로 들어갈 경우에는요, 제조 연월일이 같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함께 쓰여야 되는, 즉 병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재 표시 성분에 대해서 쭉 가는데, 여기 이제 성분, 전 성분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이제 묶이죠. 얘네들 거의 대부분. 보통 우리가 샘플 같은 경우는 뭐 작으면 2mm, 많으면 4mm잖아요. 그러니까 10mm 이하의 포장 또는 견본 비매품 샘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전 성분이 생략할 수도 있어요. 물론 생략을 했지만 알리긴 알려야 돼요. 이제 그건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50ml 초과는 꽤 용량이 큰 편이거든요. 얘네들은요, 전성분을 기재해야 돼요. 전성분을 기재해야 되고요. 대신 아래 성분은 생략이 가능하대요. 자, 숙지하셔야 됩니다. 요거 숙지하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조 과정 중에 제거가 돼서 최종 제품은 안 남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A라는 성분을 만들기 위해서 B라는 성분을 넣었다 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조 과정 중에 제거가 돼서 결국은 최종에는 남아있지 않는 성분은 당연히 안 남아있으니까 생략해도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자, 안정화제랄지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있는 부성분으로서 유효 함량보다 적은 양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얘네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숙지를 해 두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이거예요. 요놈들이 문제로 나오면 좀 힘들어. 솔직히 얘네들 땡큐 얘네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숙지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 결론이 나뉘는데, 이 중간에 있는 놈들이 이거 완전히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0 이상인데 10이 초과됐는데 50 이하면 용기 사이즈가 애매하거든요. 디자인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아래에 있는 이 성분들은 기재하고 표시해야 되고요. 그 외의 성분은 생략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이 성분들을 여러분들이 암기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타르 성분, 금박, 샴푸와 린스에 들어가 있는 인산염의 종류, 과일산, 아하 같은 것들, 또는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 그 고시하고 있는 그 원료들, 또 배합한도 고시하는 화장품 원료, 배합한도 고시하는 화장품 원료 뭐였어요? 일단 우리 앞에서만 얘기했던 것 더 많지만 얘기해 본다면 뭐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20%랄지, 또는 뭐
제가 뭐 얘기했지? EGF, 즉, 그 RH 올리고페프타이드 지원 같은 경우 10ppm이랄지, 우레아 같은 경우에는 뭐 10%랄지, 그렇게 얘기한 것들이 이제 배합한도 고시한 화장품 원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뭐 방부제 같은 경우도 이 안에 당연히 들어가 있을 테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하시겠습니까? 동영상 플레이 지금부터 10분 끊고 암기하시겠습니까? 당장은 암기될 텐데요. 야, 우리가 이게 학생이 아니다 보니까 시험 볼 때 기억이 날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봤어요. 유치할 거예요. 아마 손발이 오글오글 할 거예요. 하지만 유치하더라도 이렇게라도 도움을 받아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듣고 한 번 암기하면 절대 까먹지 않고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유치함. 들어가 보겠습니다. 타르 때문에 금연하고 과일 샴푸로 머리를 감으니 기능이 배가 되었다. 자, 이제 해석 한번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타르 때문에 금연하고 과일 샴푸로 과일 샴푸 앤 린스가 되겠죠? 머리를 감으니 기능이 배가 되었다. 와우, 대박. 맞아 떨어지죠? 네. 근데 이제 여기다가 뭐는 몇 배 되면 될까? 10배 초과 50배 이하 이렇게 넣으면 이 문장만 암기하는 거예요. 타르 때문에 금연하고 과일 샴푸로 머리를 감으니 기능이 10배 초과 50배 이하가 되었다. 대박. 이런 샴푸 만들면 대박 나겠다. 예, 만수르 되겠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쉽게 나오면은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문제가 쉽게 나오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그렇게 쉽게 안 나와요. 국가자격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중 10ml 초과 50ml 이하의 포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성분이 아닌 것은, 기재하여야 되는 성분이 아닌 것은 이런 것들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뒤에 이제 타르 색소 종류 여러분들 배우실 거고요. 그냥 금방은 나와 있고요. 샴푸와 린스에 들어가 있는 인산 요거는 이렇게 문장에 표현될 거고요. 과일산은 5가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글라이콜릭 엑시드랄지 락틱 엑시드, 시트릭, 타타르, 말릭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걸로 이제 표현이 될 거고,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효능효가 나타나야 하는 원료라고 했으니까 그 미백의 9가지, 그 다음에 주름 개선에 4가지, 그리고 이제 배합 한도 있는 아까 화장품들 있었죠, 여러분들. 보존제부터 해가지고 자외선 차단제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각각 집어 넣어버리면, 각각 이렇게 집어 넣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는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분들이 쭉 적혀 있을 때 이게 뭔 성분이다냐? 그게 아니라 이 용어가 딱 나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반사적으로 타르 때문에 금연하고 과일 샴푸로 머리를 감으니 기능이 10배 초과 50배 이하였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풀리죠. 그쵸. 얘기 들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공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래서 독학가 안 돼요. 다른 강의 들으려면 들으셔도 돼요. 중요한 건 독학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강의를 듣더라도 책 읽는 강의는 안 되겠죠. 뭔가 여러분들이 제안을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완전히 여기 나온 페이지는 무조건 뭐 한다? 무조건 전부 다 암기하자. 이건 달달달 암기해야 된다. 그러면 남들이 어려워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되실 겁니다.